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이 진행되는 INT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14,000원, 반도체 세정공정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T 회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IMT는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에는 건식 세정과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쉽게 말해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종종 반도체 관련 회사가 상장할 때마다 반도체 8대 공정을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8대 공정은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이온 주입, 금속 배선, EDS, 패키징 공정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 어디를 봐도 세정 공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정 공정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공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정 공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의 8대 공정인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이온 주입 공정, 증착 공정 등 사이에 위치하여 웨이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공정 중간뿐만 아니라 공정의 중간에서도 세정 작업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 중 약 15%가 세정 공정이라고 합니다. 세정 공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공정은 손을 씻는 것과 똑같이 말 그대로 웨이퍼, 반도체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연초에 매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셈에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기술은 초정밀 반도체 양산에 꼭 필요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정 기술도 무시할 수 없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전 세정 공정은 딥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침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많은 웨이퍼를 매우 깨끗한 물, 화학물질에 담궈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으로 보다시피 매우 많은 웨이퍼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습식세정은 세정 용액을 사용한 이후 초순수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건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적게 들고 공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양의 웨이퍼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었지만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웨이퍼를 한 장 한 장 처리하는 방식도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를 통해 습식으로 세정하는 습식세정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회로 선폭이 매우 가늘어지고 있는데 특정 폭 이하로는 세정액이 도달하지 못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즉 미세화 공정에서는 말끔하게 오염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식 세정으로는 미세화를 처리할 수 없기에 성능이 더 좋은 건식 세정이 부각되게 됩니다. 건식 세정은 레이저, 드라이 아이스, 자외선, 플라즈마, 아르곤 에어로졸 등을 이용하여 세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장비가 습식 세정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INT는 2001년 대우그룹의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분사하여 창업된 회사입니다. 창업 당시부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건식, 세정 장비 개발을 목표로 창업하였습니다. INT가 제공하는 건식 세정 장비는 레이저와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다만 INT의 장비는 아직까지 반도체 핵심 공정이 아닌 후공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세정 장비의 매출처를 확인해보면 반도체 회사의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 오셋 업체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ALT 영상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TSMC, 삼성전자와 같은 파운드리가 제작한 웨이퍼를 넘겨받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것이 오셋 업체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레이저 클리너의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건식 세정과 부품 사업의 매출이 더 많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INT는 투자 설명서에서 아직 개발 초기 단계라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2023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면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자 회사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파크 시스템즈, 한미반도체, 프로텍, 코세스, 제노셈, 넥스틴 등 반도체 관련 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회사들의 펄을 평균한 21.95가 INT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반도체 회사의 퍼 21.9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 퍼 평균보다 현재 수익이 아닌 미래 수익 2025년의 추정 단기순이익을 사용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2025년 추정 단기순이익 125억 원을 가치 산정에 사용하였습니다. INT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약 9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2년 뒤인 2025년에는 약 497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년 만에 매출이 5.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품목별 예상 매출을 살펴보면 모든 장비의 매출이 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세정 장비의 매출이 제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INT의 이산화탄소 세정 장치는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합니다. 매우 작은 크기의 드라이 아이스를 생성시켜서 안정적으로 이물질을 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는 해당 기술을 마이크로젯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INT가 이용하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방식은 최신 방식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삼성전자 자회사의 세정 기술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세정 기술입니다. 여기서 초임계란 압력과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서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체와 기체의 장점을 모두 가져 빠르고 안정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품질의 세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미세 공정의 웨이퍼 생산에는 초임계를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화 방식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INT는 내년 이후 기존 웨이퍼 공정을 대체하는 기술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보다 훌륭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는 반도체 세정 공정과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건식 공정 중 레이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자이지만 내년부터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고가의 장비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장비이고 INT의 장비는 웨이퍼 메인 공정이 아닌 후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3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진화된 장비를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 청약을 시작하고 9월 19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많은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밀리의 서재와는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레뷰 코퍼레이션, 신한 제11호 스펙, 한싹 등과는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만약 실권주 청약이 진행이 된다면 에이스테크와 노을의 실권주 청약과도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SLS 바이오와 HMCIB 제6호 스펙의 일정이 연기되어서 다행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INT의 상장 예정일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까지는 레뷰 코퍼레이션과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INT의 일정이나 레뷰 코퍼레이션의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변동되면 후속 영상을 통해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500원에서 12,000원이었지만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2,000원을 16.67% 초과된 14,000원으로 공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INT의 수요예측에는
모두 1821곳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753.50대 1입니다. 참여한 기관 수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보입니다.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빠르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금융위원회는 IPO 시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기관 투자자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혜 측 시 납입 능력과 관계없이 마음껏 수혜 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LG에너지솔루션 당시 자본금이 1억밖에 되지 않는 기관이 무려 9조 5천억 원이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많은 주식을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증권신고소를 등록한 기업부터 적용이 됩니다. IMT는 2023년 8월 21일 증권신고소를 등록하였기에 해당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7월 28일 증권신고소를 등록하였기에 대상이 되었고, 빅텐츠는 7월 17일 증권신고소를 등록하였기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 청약인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187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672.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빅텐츠는 1377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731.17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허수성 청약이 금지된 이후 경쟁률만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 참여 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IMT의 수혜 측 참여 기관 수는 평균보다 조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진행된 수혜 측을 비교해보면 빅텐츠는 평균 참여 규모가 약 43억 원이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약 71억 원, IMT는 약 92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을 떠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참여 규모가 IMT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종목 중 IMT의 수혜 측 결과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단 초과가 98.67%, 상단이 1.33%이고 중간과 하단 미만은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분포는 매우 완벽합니다. IMT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은 12,000원이었지만 14,000원을 초과한 수혜 측이 무려 74.08%나 되었습니다. 공모가가 밴드 상단보다 올라간 것은 조금 아쉽지만 수혜 측 분포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 25.21%, 수량 기준 22.24%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10.01%로 가장 많고 3개월이 7.86%, 1개월이 3.49%, 15일은 0.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IMT의 의무보유 확약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T의 의무보유 확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0.3%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프로테옴텍, 파도보다 조금 더 많고 MI큐브 솔루션, 알맥보다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IMT의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IMT의 수혜 측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허수성 수혜 측 방지라는 면을 감안해 보면 IMT의 수혜 측 결과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금액으로 따져서 약 55억 원 규모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IMT의 공모주 청약은 유안타증권, 유진증권 두 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 유안타증권에 70%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식수가 많은 유안타증권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13만 8,250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30만 명 이상이지만 유안타증권의 이전 청약인
시지트로닉스의 청약자 수는 13만 3,600명입니다. 게다가 유진투자증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IMT의 균등 배정 지수는 한 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에 청약하시려면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안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3,000원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높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은 가장 낮은 일반 B등급의 경우 50%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청약 주익수는 6,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4,200만 원입니다. 일반 A등급과 우대등급은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유진투자증권도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등급과 관계없이 모두 11,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1,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최소 단위 청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모두 10주가 최소 청약 단위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7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공모가 14,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02억 원입니다. 규모가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171만 주가 있습니다. IMT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비율은 41.72%로 조금 높은 편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60억 원입니다. 하지만 IMT는 의무보유 하격 신청이 높기에 의무보유 하격 신청의 약 200%만 반영이 된다고 가정해도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35%로 낮아집니다. 이때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386억 원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51.9%, 일반 청약자가 12.02%, 공모 기관 투자자가 36.07%입니다.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1.9%인 점이 큰 단점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239억 원으로 작지 않습니다. 상장을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과 일부 개인, 회사, 그리고 기타 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IMT의 소액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소액주주 숫자가 많지 않기에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은 일반 개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의 마지막 유상증자가 무려 9년 전인 2014년 4월입니다. 그 당시에 주당 1,681원으로 현재 공모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는 9년 전이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주주의 상당수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취득단가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IMT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없습니다. IMT의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의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QRT 대명에너지보다 조금 더 많고 가온칩스 VC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IMT의 상장의 유통 물량은 센서비와 와이랩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IMT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반도체, 세정공정, 그중 건식공정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적자이지만 내년부터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최근 반도체 중 AI 반도체 시장이 매우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AI 반도체 관련 회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AI 반도체에는 필수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있습니다. IMT는 HBM 제조 공정에서 세정 장비로 사용될 예정인
C3100M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국내의 하이닉스, 국내의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인 대만의 TSMC 등과 영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테스트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4개 회사 중 하나라도 성과가 나오거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MT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T는 수혜 측 분포, 의무 보유 확약이 좋아 수혜 측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반도체 세정 공정 관련 인정과 AI 반도체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장일 유통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의무 보유 확약을 반영한다면 300억 원 후반대가 될 수 있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장점입니다. 다만 상장일 기존 주주 비율이 절반이 넘는 점, 현재까지는 동시상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아직 적자 회사이지만 2025년 추정 순이익으로 가치를 산정한 점이 단점입니다. IMT는 공모가 14,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장일 상한가 400%는 56,000원, 하한가 60%는 8,400원입니다. IMT는 상장일 하루 종일 8,400원에서 56,0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IMT 청약과 겹치는 청약이 매우 많습니다. 겹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다른 종목과 비교 후에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균등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다른 종목, 특히 동시상장이 예정된 레뷰 코퍼레이션의 수요 측 결과까지 살펴보시고 비례를 최종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더욱 고맙습니다.